우선 한국과는 신뢰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네, 오늘 오전 결국 일본이 강요회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전쟁, 여기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까지 정치 이슈가 지금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풀어보는 부산 경남의 현안 데이터앤 이슈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님과 시사평론가 유아름 씨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오늘 오전에 강요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에 15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습니다. 예, 이야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今回の関係決定により、アジアで唯一、韓国に与えられていた優遇措置を撤回したことにより、今後、韓国向け輸出など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などの措置が決定したものであります。 설마 했는데 저런 입장을 밝혔군요. 예, 오늘 초유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안을 놓고 정말 정치권에서 어제부터 계속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정치권들의 말 거리 유아름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와 오늘 강경화 장관이 방콕에서 긴급 회담을 잇따라 가졌고요. 또 네. 국회 방일단이 또 일본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청와대는 관계장관 회의,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말 네.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당은 안보위총, 정책위 열었고요. 민주당도 최고위원회를 또 잇따라 열면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네.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를 계기로 그 어떠한 경제적, 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되찾은 불굴의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민족 감정을 벗어난 국익을 챙겨야 합니다.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호날두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야의 시각이 좀 미묘하게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였죠? 예, 어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음.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든지 네. 불굴의 국민 이런 감성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네. 바른미래당은 이런 입장입니다. 민족 감정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 외교가 큰일이다. 오죽하면 호날두까지 우리를 능멸하겠느냐. 예, 축구 이야기까지 곁들였어요. 예, 이런 네. 발언들까지 한 거고요. 이어서 한국당은요. 한반도가 동네 북이 됐다면서 정부가 너무 태평하다. 네. 현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네. 내려지자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늘 오전의 논평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기어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나무인한 그런 일본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정부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입니다. 어제만 해도 조금 분위기가 달랐는데 그죠? 네, 오늘 또 막상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되고 나니까 정치권의 목소리도
한 곳으로 좀 목소리로. 모아지는 네. 듯한 느낌이 오네요. 이제 이게 일본 강요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8월 23일인가요? 그때쯤 이제 타임테이블상 발효가 될 시행이 되는 거죠. 네, 23일 날 효력을 발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큰 관심은 이게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또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결과를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시나리오를 좀 본다면 네. 지금 일정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게 발효가 되려면은 앞으로 이제 한 3주 정도 네. 좀 기다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지소미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재연장을 하려면 23일이나 네. 24일 이 정도의 이제 재연장을 확인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일, 28일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까지 상당히 협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강하게 중재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뭐 앞에서는 양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네. 뒤에서 조용히 지금 이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것이고 네. 미국이 나서서 그러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뒤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스탠드 스틸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이 네. 상황에서 시간을 가져라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3주 그다음에 뭐 이 시간 동안 한미일 간에 상당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외교전이 어느 정도 이 타협점을 찾는다면 서로 간의 네. 체면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좀 이 완화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앙금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 네. 일단 현상 동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3주간에 걸쳐서 이 3, 4주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네. 지소미아가 폐기된다거나 한일 간에 그다음에 이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완전히 발효가 돼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리고 미국의 중재를 일본이 실질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장기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일본의 경제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어떻게 수입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경제적인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이 과연 자기들의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래 끌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는데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될 걸로는 예상했지만 막상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할 정도로 네. 지금 우리 경제계도 산업계도 상당히 지금 당혹해하죠. 지금 상황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네. 한일 간에 지금 마주보고 달려가는 기차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인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전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형태로 자꾸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국내 선후 관계를 좀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싫든 좋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쟁이 벌어진 형국이고 네. 어쨌든 여야 정치권 뭐 국민들 전체가 모여서 이 일을 빨리 극복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우선 외교 현장에서 대외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일본의 극우 성향이나 아베의 잘못된 어떤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네.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네. 국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참에 요 일이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네. 산업계는 이 일을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 불균형 문제를 네. 지정할 수 있는 계기도 삼고 또 정부 여당은 차제에 이런 일이 벌써 10개월 전부터 있을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방치해서 이런 상황이 오게끔 만든 데 대해서 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사후에? 책임을 묻고 사후에. 네. 우선은 사전에는 이 일을 우선 극복하고 네. 총화된 단결된 힘으로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극복을 하고 사후에 책임 물을 건 책임을 묻고 산업계는 차제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가고 네. 정치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국민들이 심판하시는 건 어차피 선거니까 네. 선거에 관련해서 정치권이 이 일을 정쟁의 활용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네. 정치권에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이랬던 측면은 심판을 받아야 할 거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산업계, 정부 여당, 네. 정치권 할 것 없이 뭐 우선은 빨리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진 교수님께서
미국이 상당히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기대를 보이셨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보인 자세로는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그동안은 없을 것 그랬었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재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오늘 오전에 일본 가기가 열리기 전에 네. 반드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어야 하고 트럼프가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결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세요? 예. 지금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고 이 정령이 시행되기까지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만 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8월 말에 당장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네. 시행을 안 하고 시행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일본이 원체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다는 게 지금 네. 곳곳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결될까고 바랬던 건 사실은 뭐 우리 측 일방적인 기대였고 예.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에 한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국민들 전체 여야 정치권 할 거 없이 네. 정부 여당 뭐 공무원들 할 거 없이 이 일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네. 그렇게 한국이 강한 입장을 견지하면 제 생각에는 시행 자체를 유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상 그 총리가 서명을 하고 예. 그 일왕이 발표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대로 뭐 시간의 연장 없이 차곡차곡 바로 진행이 되면 8월 말에 되는 거고. 말이지만 근데 예. 언제까지 서명을 하고 또 언제까지 그렇죠. 발표를 예. 하고 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 반응이라는 기준이 거죠. 없어요. 우리 반응.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협상이 또 이루어질 수도 또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를 되니까요. 바랍니다. 제 말씀은 뭐 미국의 중재가 효과를 볼 것이다 안 볼 것이다가 아니라 네. 미국은 분명히 좀 더 강도 높은 개입을 할 것이고 그곳의 성공 실패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요건은 일본의 지금 아베가 상당히 강경하잖아요. 네. 그래서 강경한 태도를 아베가 일본의 중재안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습 TV로 생중계됐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이번에 도전을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주 굳은 표정으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뭐 분위기니까 이게 국회 방일단이 문전박대당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예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박 2일 동안 갔던 우리 그 국회 방일단의 문전박대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상당히 무례하고 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저번에 실무 과장급들 도쿄에 가서 경산성 건물에 들어갔을 때 네. 그 창고를 뭐 회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홀대하고 뭐 망신을 주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국격을 또 상당히 낮은 국격을 드러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국회 방일단을 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연장을 하고 한 번은 만남을 이제 취소하는 이런 네. 상황에 연출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제 외교적으로 일본의 국격이 저수준까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측은한 생각도 들 정도고 근데 문제는 지금 아베 그 총리가 우리나라가 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기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베 스스로도 지금 스스로의 입지 조건을 좀 상당히 좁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또 강경하단 말이죠. 네. 우리 국민들도 강경하고 한일 정부가 서로 강경하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일이 서로를 향해서 달리는 열차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치킨 게임입니다. 겁쟁이 게임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누군가의 중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이 자발적인 협상과 이 타협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 타협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훨씬 지금
좀 더 빛을 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됐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양국 간의 예. 중대 협상력은 거의 지금 뭐 소진돼 버리고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지어 뭐 한일연맹 우리 회장이죠 강창일 의원이 우리가 거지냐 소리까지 가서 울분을 토했으니까요. 이거 한일 의원연맹이나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교류가 있어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참. 실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진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고, 네. 그다음에 의원연맹도 과거처럼 활발하게 지금 의원들 간의 외교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다. 예, 않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아베와 일본 우익이 추구하는 네. 보통국가와 전쟁이 가능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은 일본의 아베와 일본 우익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빤히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자칫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젠가 아베가 또 자민당 의총에서 개헌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개헌 얘기를 또 꺼내면서 지난 참여연 선거에서 개헌 의석수를 확보는 못했지만 네. 다시 개헌 얘기를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본의 우익과 아베의 의도는 빤한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베가 계속해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긁을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 문제와 역사 문제가 아주 복합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한꺼번에 어떻게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 진 교수님 말씀처럼 두 나라 양국 간에 지금 분명하고 명료해 보이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불언든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과거처럼 한미일 동맹으로 빨리 복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양국이 다 사는 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두고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완원 평론가님, 이거 대통령 정당 지지도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꽉 막힌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름세입니다. 사실 오늘 가기에서 결정이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이후 지지율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희 시사만사가 부산 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네. 리얼미터와 갤럽의 조사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네. 보시면 부울경이 전국 정당 지지도와는 패턴이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차이가 있죠. 예, 네. 대략 30% 전후로 또 민주당 지지율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지지율과 비교해서 네. 부울경에서 오히려 30% 중후반으로 다소 높게 높은 편이죠. 형성이 되는 네.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예. 부정적인 평가가 55.5%, 긍정적인 평가가 39.7%로 조금 더 전국적인 평가보다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네. 70% 이상이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예. 보면 부울경 지역에서의 특히 우리 부산 지역에서의 예.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네, 예. 한국당이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앞서게 나와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북한에 일단 좀 제발 좀 안 쏴줬으면 좋겠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죠? 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또 이 대일 무역 전쟁이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게 지금 돌아보면은 이번 달 들어서 3주, 4주 차째는 네. 이 부울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앞섰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한 상당히 시의적절한 대응을 정부가 해내면서 네. 부울경 지역에 이제 일본을 이겨야겠다라는 이런 지지 세력이 민주당에게 이제 지지를 던졌던 이런 상황인데 네. 이게 우리도 조금 전에 봤지만은 세계가 이렇게 이 날짜가 지나가면서 3주, 4주, 5주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5주 차에는 다시 이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장사포도 도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우리 부울경 주민분들의 성향은 일본에 대해서도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시지만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안보 문제에 대한 더 이상 인내하고 조정하고 이럴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남한을 이 도발을 한다면 그만해야 된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해야 되고 정부도 네. 지금까지 입장과는 다르게 이 북한의 이런 태도는 비핵화라든지 평화 국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정도의 성명은 지금 내야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바람이 우리 부울경 주민들 입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울경 시민들은 아주 이슈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적응을 하시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정당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네. 복귀가 됐는데 북한 이슈도 일주일 정도 만에 원위치가 되고 일본 이슈도 지금 다른 지역과 달리 일주일 만에 바로 복귀가 됐어요. 이게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내가 불매 운동을 하고 반일 운동을 하지만 그건 관제 프레임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방금 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중러가 영공을 침범하고 하는 데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계속 일본만 붙잡고 늘어지는 행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부울경 시민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정당 지지율이 다시 원내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걸 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회수시 논란도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네, 부산의 대통령께서 참석하셨고 그죠? 네, 부산의 네. 한 횟집에서 이제 식사를 한 내용이 다소 논란이 됐습니다. 네.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시국에 횟집에서 스시를 먹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이제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 네.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거돈 시장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네. 내용도 한번 보시죠. 생선회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예. 그 생선회를 먹고 아주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하여 무슨 이제 다른 이 스시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과 자꾸 연계시키길래 이 생선회와 스시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생선회는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스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아주 희화화시키는 이런 거는 아주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에서 치렀던 아주 큰 행사였는데 거기에 지금 나와서 일종의 부정적인 발언을 하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또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내신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발끈하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민경욱 대변인 발언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내용이 틀렸건 일부러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생긴 건 잘못된 것 같고 네. 다만 이런 발언의 기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통령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런 세간의 인식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도 쏘고 지금 시기를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미국은 지금 고립주의 외교로 완전히 돌아섰죠. 트럼프 이후에. 지금 자기들의 본토에 미사일이 오지 않으면 굳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8월 말에 추가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쏜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타겟이 되는 한반도 내에 우리 일본 정도 빼고는 일본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본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미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안보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인식 그런 게 그 기재에 깔려 있지 않나.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경욱 대변인의 말이 공격을 많이 받은 건 팩트 부분에서 3가지나 틀렸다. 굳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정은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로 그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전술핵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줄 리가 없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계속 지금 인게이지 돼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안 날라오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핵폭탄 능력을 더 강화하지 않는 이상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포 아무리 날려도 미국과는 관계없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우려의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한국당에서 또 유럽의 전술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핵은 전술핵이 아닙니다. 그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고요. 뭐 히로시마에 뭐 몇백 배 되는 네. 뭐 이런 식의 위력을 갖기 때문에 전술핵이 아니고 옛날에 핵배낭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그걸 갖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이 네. 승인도 안 해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갖고 들어오면은 전술핵 배치를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군비 경쟁은 가속화되고 네. 한반도의 평화는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라는 것은 평화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이 안보는 더 불안해지고 네. 군비는 더 많이 쓰고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서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네, 가능하지 한국당에서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논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네. 지금 전술핵 얘기가 나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술핵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전술핵 검토가 됐다가 뭐 묻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미사일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에 걸쳤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자체가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북한이 세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았죠. 하나는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현저히 어렵다. 소위 말하는 킬체인의 지금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미 동맹만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고립주의 외교로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으면 방관을 하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부득불 안보 차원에서 전술핵 얘기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토식 핵 공유를 지금 얘기하는데 핵의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이 갖고 있더라도 통제권을 옆에 같은 국가들이 공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검토도 돼야 될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죠. 미국의 위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포를 날려도 계속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전략 자산을 통해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미국은 확고하게 전략 자산을 통해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북한하고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가 전술핵을 반입하거나 들어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못 믿을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차제에 미국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한반도 내에 만약에 전술핵이 들어오기 어려우면 뭐 공해상이든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전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안보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적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의도는 미사일 쏘는데 아무 대응 안 하고 있을 수는 미국에 없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이 저강도로 계속해서 지금 도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북한도 한계 수준 내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할 경우에는 남북관계 어려워진다. 한반도 평화체제 이런 담론 자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이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자극 수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남북 문제가 핵 문제는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 계속해서 우려스럽다, 유감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논란은 계속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규제 조치를 강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트럼프와 아베의 미락설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100년 전에 계속해서 우리를 배제하고 따로 시쳇말로 뒤로 뒷담화를 했죠. 따로 다 꾸미고 일본하고 아베랑 트럼프 사전 미락설 얘기도 나왔고 지금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고 다른 안보리 차원에서 계속 규탄 성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기에서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보 누가 책임집니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베스트 워스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어떻게 진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모처럼 베스트 들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저는 뭐 몇 번에 걸쳐서 장재원 의원 베스트를 선정한 적도 있고 워스트도 네. 있는데요. 네. 그만큼 상당히 뭐 자충우돌이시죠. 그런데 애증이 교차하십니다. 그런데 또 바른 말 할 땐 상당히 바른 말을 하시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소속된 한국당에 대해서 네. 상당히 쓴소리인데 상당히 네. 악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 욕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당으로는 안 된다. 개혁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네.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아니면 네. 한국당을 지지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물론 비박으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짚었다는 의미에서 예, 저는 2주의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진이 웃고 있네요. 네,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이죠. 민주연구원 원장님 꼽았습니다. 하트가 깨졌습니다. 워스트네요. 예, 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네. 복심으로 불리고 소위 삼철 중에 한 분으로 불리신 분인데 네. 저는 지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친일 프레임을 강요하는 게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설마 했던 네. 것이 여기 현실로 드러나기 너무 참담합니다. 민주연구원의 내부 자료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주연구원 내부 자료가 반일 정서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걸 또 국회의원에 쫙 돌렸다 그러죠. 네. 이런 인식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최측근 참모가 그리고 그 참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게 너무 참 장재원 말처럼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천박한 인식에 정말 연민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머릿속에는 오직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정략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성전 총선. 알겠습니다. 예, 비판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아름 평론가께서는 네. 어떤 고민하셨습니까? 네,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워스트로 하트가 깨졌습니다. 뽑아왔습니다. 네, 이유는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교수로 복직하는 것은 규정상은 문제가 없죠. 네. 하지만 과거에 이제 폴리페서를 비판하면서 사직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수직에 대해서 사직해야 네.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네. 언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본인이 자신은 네. 선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해명하셨더라고요. 사실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여부는 본인에게나 중요하지 이제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리가 비어서 수업을 네. 오래 못 받는다는 거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하면은 사회인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불륜과 로맨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 네. 것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와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꼽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이시죠. 소련 사람들한테 속지 말고 미국 사람들한테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하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런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